달콤한 초대의 그림자, 김진숙은 한적한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혼자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들 준호마저 바쁜 회사 일에 시달려 주말도 얼굴 보기가 힘들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익숙한 일상이었다. 하얗게 바랜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진숙은 오늘 아침도 늘 하던 대로 늦은 차 한 잔을 우려냈다. 그때 집 전화가 조금 시끄럽게 울렸다. 번호를 보니 며느리 박은정이었다. 평소 무뚝뚝하고 바쁜 은정이 이 시간에 전화를 거는 건 꽤나 이례적인 일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은정이에요. 진숙은 잠시 멈칫했다. 그래, 은정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밝고 상냥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준호 말로는 요즘 밤에 자주 뒤척이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다가 응급실 다녀오셨다면서요? 마음이 너무 안 놓여서요. 진숙은 순간 당황했다. 내가 언제 응급실을 갔니? 준호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은정은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또 잊으셨어요? 지난번 전화로 말씀하셨잖아요. 밤에 심장이 뛰어서 무서웠다고. 진숙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요즘 들어 건망증이 부쩍 심해진 것 같아 내심 신경이 쓰였다. 며느리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모르게 죄책감마저 스며들었다. 은정은 곧 본론을 꺼냈다.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연차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우리 둘이 여행 한번 다녀올래요? 진짜 오랜만에 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진숙은 놀란 눈으로 유리잔을 내려놓았다. 며느리와 단둘이 여행이라니 결혼 1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너 괜찮겠니? 부부끼리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말도 잘 안 섞잖니. 은정은 환하게 웃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못 챙겨드려서요. 이젠 저도 어른이니까 부모님께 효도 좀 해야죠. 어머님, 제주도는 어떠세요? 바다도 보고 휴양지 리조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모든 건 제가 책임질게요. 어때요? 진숙은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여행이란 사치였다. 아들 며느리와도 도란도란 앉아본 기억이 몇 번 됐나. 갑자기 든 은정의 다정함은 따스하면서도 묘하게 불편했다. 그래도 얘야,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몇 푼 있어. 필요하면. 은정은 강하게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선 그냥 기분 좋게 호강만 하시고 오세요. 여행비, 숙박, 먹는 거 다 제가 준비할게요. 그동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좀 벌고 말이에요. 진숙은 불안한 마음과 작은 기대와 함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언제쯤 출발하니? 내일이요. 리조트 예약 다 했어요. 강릉이에요. 강원도 바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그 바닷 공기 어머님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내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님, 설레게 해야죠. 자칫 또 미루면 세상에 여행 한번 못 가고 돌아가신다니까요. 그죠? 차마 반박하지 못하고 진숙은 웃었다. 그래, 오랜만에 신나게 한번 다녀오자꾸나. 짐은 뭐 챙기니? 어머님 옷은 제가 센스 있게 골라서 준비할게요. 스파도 예약했어요. 건강 체크업도 리조트에서 같이 하자고. 의료시설이 유명하대요. 스파? 건강 체크업까지? 진숙은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은정의 목소리는 한층 낮고 나긋나긋해졌다. 요즘 어머님 허리도 자주 아프시잖아요. 좋은 기회니까 편하게 최첨단 케어도 받아보시라는 거죠. 하다못해 준호는 안 와? 회사 일이 산더미예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갔다가 사진도 잔뜩 찍어다 줄게요. 뭔가 불편한, 어딘가가 어긋나는 대화였다. 하지만 진숙은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가슴 한편엔 설렘, 한편엔 막연한 불신이 뒤섞였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진숙은 앉은 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다정하지? 설마? 아냐, 내가 너무 꼬였나.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한 조각.
늦은 봄 기운이 바람으로 스며들었다. 다음날 아침 정각 8시 은정이 큰 여행 가방 2개, 모던한 옷차림으로 집 앞에 도착했다. 택시 기사에게 미리 연락도 해뒀다. 어머님, 오늘부터 저랑 진짜 힐링만 하셔야 돼요. 이왕 가는 거 재밌게 놀다 와요. 은정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올라탄 진숙은 창문 너머로 익숙했던 골목길을 떠올렸다. 이렇게 호강받을 날이 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 자락 그늘진 예감이 번져들었다. 열차에 오르기 전 은정이 짐을 하나씩 챙기면서 중얼거렸다. 여행짐은 은정이가 빠르지. 역시 나는 준비성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옆에서 진숙이 묻는다. 네가 이렇게 세세하게 챙길 정도로 나한테 관심이 많았던가. 웬일이니? 은정의 손길이 잠시 멈춘다. 시선이 비마냥 차가워진다. 가족이니까 챙겨야죠. 어머님, 그래도 한때는 저도 어머님 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잘 해볼게요. 할머니로 쓸쓸하게 늙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 그럼 믿겠다. 이번 여행 정말 다 내 뜻대로 따라줄게. 지독하게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은정은 진숙의 두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 어디선가 어둡게 일렁거리는 그림자가 지나간다. 강릉에 도착한 두 사람. 바다 내음 저 멀리 리조트 승합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 로비로 들어서자 은정은 프런트 직원에게 빠르게 익숙한 듯 체크인과 결제를 마쳤다. 김진숙 어른신, 박은정 보호자, 일주일간 풀옵션. 아, 그리고 어머님이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시면 곤란하니 주의해 주실래요? 은정은 속삭이듯 리셉션 직원에게 말했다. 진숙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은정아, 방금 뭐라 그랬니? 내가 왜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니? 은정의 대답이 너무나 담담해서 더욱 소름이 끼친다. 어머님, 혹시 밤에 어디 아프시거나 헷갈리시면 위험하잖아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방으로 올라가는 길. 진숙은 한 번 더 마음속에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정말 날 위해서일까? 아니면 비치뷰 스위트룸에 짐을 푼 두 사람. 은정은 곧장 테라스로 나가 바닷바람을 마시며 말했다. 어머님, 여기가 바로 천국이죠? 이 한 주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재밌게 쉬었다 가세요. 진숙은 손에 든 여행 가방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아직도 새로운 일로 가득하네, 은정아. 하지만 아무리 봐도 오늘 네가 너무 낯설다. 은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머님.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진숙은 잠시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창밖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본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가 보다. 황금 우리 속에 갇히다 김진숙은 강릉의 햇살 가득한 바다를 내려다보며 작은 기대와 묘한 불안이 교차하는 아침을 맞이했다. 리조트의 고급스러운 침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깊은 안도를 느끼지 못했다. 창밖 너머로 보이는 파란 파도와 새하얀 백사장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돌린 진숙은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은 은정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은정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응, 근데 왠지 편히 못 자겠더라다. 낯선 데라 그런가 봐. 진숙은 억지로 웃었다. 은정은 진숙 앞으로 잔을 내밀었다. 오늘 일정이 정말 많아요. 아침 먹고 바로 바다 산책도 하고 근처 유명한 수산시장도 가고 그리고 오후엔 마사지 예약했어요. 몸 푸시고 나면 훨씬 상쾌해지실 거예요. 진숙은 잔을 손에 들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다. 그냥 여행일 뿐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되뇌었지만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피부를 스쳤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은정에게 물었다. 이렇게까지 스케줄을 빽빽하게 잡아놓다니. 네가 원래 이렇게 부지런한 성격이던가? 은정은 방긋 웃으며 머리를 갸웃했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요.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봐야죠.
어머니도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진숙은 속으로 무언의 탄식을 내쉬었다. 며느리의 상냥함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내려가던 길, 은정은 팔짱을 끼며 진숙의 옆에 바짝 다가섰다. 어머님, 여기 공기가 정말 맑죠? 이 맛에 강원도가 최고라니까. 진숙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에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그러나 은정은 마치 주인이라도 된 듯 진숙이 고개를 살짝 숙일 때마다 직원들에게 컵 교체, 수건 추가, 빵 더 달라고 세세히 지시했다. 진숙은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은정은 프런트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우리 방에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문제 생기면 저한테 바로 연락해 주세요. 꼭이요.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진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은정가, 프런트에 무슨 얘기 했니? 은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힘들어 보이면 제가 바로 알고 돌봐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걱정 마세요. 진숙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속에서 뭔가가 불쑥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날 감시하겠다는 건가? 방으로 돌아와 잠시 쉴 때였다. 진숙은 손목시계를 벗어두고 화장실에 물을 뜨러 들어갔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자신의 핸드폰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다. 은정아, 내 핸드폰 못 봤니? 그녀가 거실로 나오자 은정은 태연하게 가지고 있었다. 어머님, 여기요. 충전하려고 끼워뒀어요. 근데 낯선 데서 갑자기 연락 오면 놀라시잖아요. 혹시 무슨 급한 연락 오면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진숙은 핑계를 알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불쾌했다. 내 핸드폰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이 나이 먹어도 정신은 멀쩡해. 그 순간 거실 유리문 밖에서 청소 도구를 힘겹게 끌며 여직원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진숙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분명 뭔가 사연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청소 시간이라며 직원이 들어왔다. 객실 청소. 들어가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진숙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다. 은정은 전화를 받으러 발코니 쪽으로 나갔다. 그때였다. 청소 직원이 소리 없이 근접해 왔다. 할머니, 저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다. 진숙은 의아하게 쳐다봤다. 아니, 특별히 왜 물어요? 청소 직원이 잠깐 창밖을 살피다가 슬쩍 종이 쪼가리를 테이블 밑에 두었다. 혹시라도 혼자 힘드시면 저를 부르세요. 순간 진숙의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렸다. 이게 뭐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청소 직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청소를 하며 조용히 나갔다. 은정이 들어왔다. 어머님, 직원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것도, 그냥 청소한다고. 요즘 직원들도 걱정이 많은가 봐요. 어머님, 혹시 물건 잃어버리면 바로 저한테 말하세요. 진숙은 멍하니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리조트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다들 나를 보호하려는 건가? 오후엔 은정이 준비한 마사게 룸으로 갔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미소 짓는 직원들이 진숙을 맞이했고 은정은 끈질기게 엄마, 꼭 마사지를 받아야 더 건강해진다니까? 라며 진숙을 등 떠밀었다. 하지만 진숙은 속으로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마사지가 끝난 뒤 진숙은 마사지사에게 슬쩍 물었다. 이곳에 자주 혼자 오는 노인이 있나요? 마사지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네, 간혹 보호자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 챙기십니다. 진숙은 온몸이 떨렸다. 이번엔 자신이 정말 운 좋은 노인인 건가? 아니면 정말 위험이 숨어 있는 걸까? 밤이 되자 은정은 친절하게 수면용 차를 가져왔고 어머님,
오늘 푹 주무세요. 라며 알약도 건넸다. 진숙은 알약을 쳐다봤다. 이게 뭐니? 왜 날 위해 알약까지 가져왔어?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요즘 자주 잠을 설친다고 아들이 걱정하죠. 여행 와서 한번 드셔봐요. 진숙은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약 필요 없어. 그냥 쉬면 된다. 은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머님, 한 번만 나 좀 믿으세요. 둘 사이에 공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진숙은 자신의 방에 홀로 들어오며 낮 청소 직원이 남긴 쪽지가 갑자기 떠올랐다. 조심스럽게 책상 밑으로 손을 뻗으니 조그만 종이 쪽지가 손에 걸렸다.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이현미. 짧은 메모였지만 그 안에 스며드는 절박함이 강하게 느껴졌다. 진숙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리조트라는 황금으로 장식된 우리 속에 점차 갇혀들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바다의 밤이 고요하게 찾아오고 있었지만 진숙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여긴 내가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무언가 결정적으로 잘못되고 있어. 진숙은 주먹을 꼭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다. 누가 뭐래도 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밤하늘마저 날카로워진 듯 리조트의 조명이 진숙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다. 진숙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그녀도 모르지 않았다. 오늘 밤 절대 눈 감으면 안 돼. 진숙은 두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 황금 우리는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 죽음의 선물 밤이 깊어지면서 강릉 리조트는 고요함에 휩싸였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렸지만 김진숙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점점 불안으로 짓눌렸다. 낮에 청소 직원 이현미가 몰래 남기고 간 쪽지가 자꾸 손끝의 감각처럼 맴돌았다.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짧은 문장에 담긴 절박함은 단순한 걱정 이상이었다. 진숙은 침대에 앉아 두 손을 꼭 쥔 채 혼잣말하였다. 은정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진 걸까? 왜 나는 여행 내내 불안하기만 하지? 현미라는 청소 직원은 대체 무슨 사정을 아는 걸까? 그때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은정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트레이 위에는 따스하게 김이 나는 차 한 잔과 흰색 약병이 놓여 있었다.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어머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진숙은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이건 무슨 약이니? 은정은 알약 두 알을 잔에 올리며 대답했다.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친다고 준호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세요. 수면제예요. 부작용도 없고 여기 리조트 주치의가 추천해 준 거예요. 엄마 몸 생각해서 챙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진숙은 순간 망설였다. 평소였다면 믿고 받아먹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낮에 받았던 현미의 경고, 최근 며느리의 감시와 통제, 프런트에서 흘러나온 수상한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숙은 약을 손에 들고 천천히 살펴봤다. 이거 진짜 병원 처방 맞니? 이상하게 생겼구나? 은정의 표정이 잠시 굳는다. 어머님, 또 의심하세요? 이제 저까지 못 믿으시면 어쩌라고요?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세요? 알약을 두고 은정이 자리를 떴다. 진숙은 머뭇거리다 약을 입에 넣는 척했다. 은정이 시계를 한번 확인하며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진숙은 재빨리 약을 휴지에 뱉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화장실 문이 다시 열리자 은정이 미소를 짓고 나와 말했다. 차는 다 마셨죠? 이따 푹 주무시고 내일은 바다 보며 산책 도와드릴게요. 진숙은 머리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더없이 차가웠다. 밤새 진숙은 온몸이 뜨거웠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며 뒤척였다. 억지로 잠든 척하지만 깨어있는 이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새벽 2시. 갑자기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진숙은 조용히 이불을 들추고 거실 문을 살폈다. 은정이 핸드폰을 조용히 들고 나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은정의 목소리는 낮고 뚜렷했다. 네, 맞아요. 내일이면 다 끝나요. 진단서랑 위임장 다 준비되어 있고 어머니는 완전히 혼자 못 움직이게 해놨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 XX는 의심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입소 날짜만 조정해서 알려주세요. 진숙의 손이 덜덜 떨렸다. 진단서, 위임장, 입소 날짜. 대체 무슨 말인지 머리가 아찔해졌다. 은정이 돌아오는 소리에 황급히 누워 눈을 감았다. 어머님, 주무세요? 응, 곧 잘 거야. 은정은 이불을 정리해주며 속삭였다. 내일 아침엔 좋아질 거예요, 네 어머님. 제가 옆에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숙은 도저히 안심할 수 안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이 눈을 삭제 떴을 때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어제 은정이 건넸던 약이 혹시 섞였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몸이 무겁고 기억이 순간순간 끊기듯 어렴풋했다. 이때 이현미가 방을 청소하러 들어왔다. 이현미는 조심스럽게 진숙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요. 진숙은 주변에 은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낮게 속삭였다. 나 어제 이상한 약을 받았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너 뭔가 아는 것 같더구나. 현미는 주변을 살피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예전에 한번 다른 노부인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그분도 가족한테 이런 약을 받으셨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에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그 뒤로 가족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들었어요. 진숙은 섬뜩한 충격에 몸서리쳤다. 그럼 나도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 이현미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절대 그 약 드시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혼자 계실 때 항상 조심하고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프런트 쪽으로 내려오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라 낮에는 잘 못 도와드리지만 밤에는 근무돌. 때 몰래 와볼 수 있어요. 진숙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정말 고마워. 현미야, 널 믿어도 되겠니? 현미는 눈에 물기가 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 어머니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분 더는 못 보겠어요. 바로 그때 문 너머로 쿵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곧바로 은정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오늘 청소 일찍 하네요. 고생 많아요. 우리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현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퇴장했다. 점심시간 은정이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왔다. 어머님, 어제는 많이 피곤하셨죠? 제가 오늘 특별히 비타민 주스도 만들어 왔어요. 다 마시고 힘내세요. 진숙은 음료에서 시큼한 향을 느꼈다. 수상한 기분에 몇 번이고 머뭇거렸지만 결국 다시 한번 마시는 척만 했다. 잠시 후 은정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지통에 조용히 쏟아버렸다. 은정이 돌아오자 다정한 척 걱정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요령을 피우세요? 제가 드리라는 거 그냥 드셔요. 믿고 따라오신다면서. 진숙은 인내의 한계를 느꼈다. 나도 사람이다. 나를 생각한다면 설명을 제대로 해. 왜 계속 약을 먹이려고 해? 왜 내 핸드폰까지 가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니? 은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나도 이제 지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냐고요? 나까지 의심하고 가족이란 게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진숙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너야말로 가족 맞니? 내 속셈, 이제 대충 알 것 같다. 나를 어디다 처박으려고 하니? 내 재산이 필요해서 나까지 죽일 작정이냐? 은정도 뒤돌아 대들었다. 재산? 그까짓 거 없어도 돼요, 어머님. 그냥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제발 말 좀 들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시면 우리 둘 다 불행해져요. 서로의 증오와 분노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벼랑 끝이었다. 그 밤 진숙은 오열을 삼키며 혼자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현미가 남긴 조그만 쪽지를 다시 손에 꼭 쥐었다.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진숙은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은정아, 네가 날 이대로 끝장낼 줄 알았지? 널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 내 정신 쉽게 빼앗기진 않을 거야. 그녀의 그루잠 사이로 창밖의 파도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죽음 같은 선물, 그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진숙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바닷가에서 보내는 불면의 밤 공기에서 바닷내음이 스며든다. 강릉의 리조트 전체가 고요에 잠긴 그 시간, 김진숙은 차가운 침구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누워 있었다. 행여 숨소리마저 며느리 박은정에게 들킬까. 그녀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버티고 있었다. 은정은 침대 반대편, 조용히 핸드폰을 만지다가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숙은 느끼고 있었다. 이 방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창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고 밤마다 이상하게 문이 바깥에서 잠긴 채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진숙은 속으로 울분을 토했다. 머릿속엔 시시각각 의심이 어지러이 피어올랐다. 낮에 이현미가 남긴 쪽지, 죽음의 냄새가 배인 약, 은정의 갑작스런 친절과 통제, 그리고 조금 전 은정이 건넨 비타민 주스, 모든 것이 하나의 음모처럼 엮어지기 시작했다. 고요를 뚫고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진숙은 베개를 끌어안고 살며시 몸을 일으켰다. 은정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전화를 거는 것이 보였다. 응, 오늘도 문제없어. 네, 어머니는 방 안에 있어. 내일 아침 서류만 넘기면 돼. 위임장은 이미 받아뒀잖아. 응, 돈도 조만간 들어올 거야. 뭐? 걱정 마. 그 노인네가 발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진숙의 심장이 멈출 듯 했다. 위임장? 내 돈? 내 이름으로 뭔가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더 이상 못 참고 큰 소리로 은정을 불렀다. 은정아,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니? 무슨 돈 얘기니? 위임장은 또 뭐고? 은정은 깜짝 놀라 부스스 이불을 걷고 날카로운 눈으로 진숙을 바라봤다. 어머님, 밤중에 왜 이러세요? 잠꼬대 하시는 거 아니죠? 너랑 아무리 가까워도 내 재산이나 위임장 같은 건 절대 함부로 처리하지 않아. 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은정의 표정이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꼭 그렇게 사람을 못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평생 혼자 외롭게 산 거잖아요. 아들 키워놨더니 노인네 하나 건사도 못한다고 욕만 듣고. 그래도 너한테는 믿음 줬는데 내 등에 칼 꽂을 줄은 몰랐다.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은정은 냉소를 머금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원래 인연이란 게 다 돈 아니에요? 어머님 나이쯤 되면 애초에 믿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넘기고 쉬세요. 전 그 정도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숙은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은정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한 게 죄야? 그러나 은정은 슬쩍 미소를 보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등을 돌렸다. 더는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내일만 조용히 있으면 돼요. 아들 준호도 친구도 모두 바빠요. 어머님 믿어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나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죠. 진숙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도망치려 했으나 방문에는 밖에서부터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두 손으로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 여기 갇혔어요! 누가 좀 도와줘요! 은정이 다가와 냉담하게 입을 막았다. 어머님, 제발 조용히 하세요. 리조트 직원들까지 오면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네가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굴욕당할 이유가 뭐 있니? 은정이 쓰게 웃었다. 어머님이 잘못한 거 없죠. 그냥 돈 많은 노인네가 안쓰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 뜻대로 될 거예요. 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섬뜩한 무력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한참을 울다가 진숙은 눈을 닫고 방 한켠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되새겼다. 여기서 이대로 끝난다면 이 현미의 경고는 헛된 절규가 된다. 창밖에는 파도가 모래를 베고 밀려왔다가 쓸려가기를 반복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진숙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때 다시 방 문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혹시나 싶어 귀를 곤두선 진숙, 문틈 밑으로 누군가 얇은 쪽지를 밀어 넣었다. 내일 새벽 4시, 복도 끝 세탁실로 오세요. 현미. 진숙은 쪽지를 손에 쥐고 가슴에 단단히 품었다. 희망의 끈이 다시 잡혀든 느낌이었다. 남은 몇 시간 진숙은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내일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해. 아니면 정말 끝장이야. 몸을 웅크리고 창밖에 밝아오는 바다를 기다리며 그녀는 또 한 번 다짐했다. 은정아, 내 죄는 반드시 드러날 거야. 네가 원하는 건 하나도 못 가져갈 거다. 망가질 듯 부서지는 심장, 차가운 밤, 그리고 끝없는 바다. 진숙의 고독한 싸움은 이 새벽에 극한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긴장의 절정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아주 작은 믿음이 꿈틀거렸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 밤 진숙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고 절박한 외로움,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끈질기게 껴안으며 밤을 새웠다. 새벽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걸 바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어나오는 진실 깊은 밤이 끝나고 리조트 복대는 희미한 플로어 등만이 켜져 있다. 김진숙은 현미가 남긴 쪽지를 꼭 쥔 채 눈동자에 결연함을 담아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다행히 은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곁을 피해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 끝 세탁실로 급히 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쏟아지는 바닷바람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으나 오늘만큼은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컸다. 세탁실 문이 살짝 열렸다. 그곳엔 이현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현미의 눈에는 피곤과 긴장이 동시에 어렸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래 만나야 할 만큼 중요한 얘기냐? 사실대로 좀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진숙이 한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현미가 주변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 저 며칠 전부터 보면서 계속 이상했어요. 저희 직원들끼리도 소문났거든요. 리조트에 가족이 노인을 데려와선 이상하게 며칠간만 극진하게 챙기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실려나가고 그 뒤론 연락도 안 되고. 진숙의 손이 덜덜 떨렸다. 내 말은 혹시 그 사람들도 며느리 같이 온 사람이었니?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그중에 의심스러운 상황 몇 번 직접 겪었어요. 약이든 차든 음식에 뭘 섞거나 뭔가 불길한 냄새가 났죠. 내가 바보였어. 은정이가 갑자기 다정해진 게 우연일 리가 없지. 내 모든 걸 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 현미가 다급하게 손을 잡았다. 당장 증거를 잡아야 해요. 어머님이 쫓기는 입장이 아닌 방역할 수 있어야죠. 며느리가 모르게 뭔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요즘 따라 누굴 자주 만나러 몇 번 나가더라고요. 방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진숙은 결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현미야. 너 없었으면 난 이미 끝장이었을 거다. 바로 그때 세탁실 바깥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진숙과 현미는 숨을 죽였다. 문 사이로 빼꼼 내다보니 경비가 순찰을 돌고 있었다. 현미가 진숙에게 손짓했다. 나가시는 척하시고 어머님, 일단 조심히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진숙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세탁실을 빠져나와
슬쩍 방으로 향했다. 그 길에 복도 한쪽에서 멀리 형체가 스치듯 나타났다. 바로 며느리였다. 박은정은 매섭게 진숙을 노려봤다. 이 한밤중에 어딜 돌아다니세요리 어머님? 그 말에는 매서운 불신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진숙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답했다. 화장실이 급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저 좀 실망이에요. 아침이 밝았다. 진숙은 내내 복잡한 감정과 불안 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은정은 여느 때보다 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오늘 아침은 뷔페예요. 나랑 같이 가져와야죠? 진숙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으신 척 속내를 철저히 감췄다. 아침 식사 후 리조트를 한 바퀴 산책한다는 핑계로 은정의 뒤를 조용히 따라 움직였다. 오늘 반드시 무언가 찾아내고 말 거야. 은정은 전화를 받으며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네, 다 준비됐어요. 오늘만 넘어가면 저도 자유예요. 네, 서류는 직접 가져다 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진숙은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때 로비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은정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눴다. 위임장,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죠? 네, 걱정 마세요. 모든 인감과 서류 다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방금도 약 드셨어요. 오늘 밤까지만 참으세요. 진숙의 귀가 번쩍 뜨였다. 역시 내 예상대로야. 은정이 다가오자 진숙은 신속히 휴대폰을 옷 안쪽에 감췄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그냥 공기 좀 쐬고. 내일이면 익숙해지실 텐데 너무 불안해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방으로 돌아온 진숙은 숨 가쁘게 심장을 쓸어내렸다. 곧 이현미가 방을 청소하러 왔다. 둘은 짧게 눈빛을 교환했다. 현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까 무슨 일 있었어요? 며느리가 서류 같은 거 받아간 것 같던데요? 그래, 내가 직접 들었어. 위임장, 인감증명. 내가 노리는 게 다 그거였던 거야. 너 혹시 녹음기나 그런 거 빌릴 수 있니? 현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건넸다. 제가 양방향으로 설치해 둘게요. 어머님 말씀은 스마트폰에, 위급하면 로비로 바로 내리세요. 저희 보안실장님도 은근히 말이 통하는 분이에요. 신호만 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진숙은 최신 휴대폰과 녹음기를 꼭 쥐고 눈망울에 결의를 담았다. 그러나 저녁 진실이 곧 드러날 듯한 때에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방문을 쾅 박차고 들어온 은정이 눈을 부릅떴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니네 둘 방금 뭐하고 있었니? 이 더러운 것들아. 진숙은 두 손을 들어 맞섰다. 은정아, 이게 네 진짜 얼굴이니? 내가 어떤 꼴을 당해도 만족하겠어? 차라리 죽여라. 내가 인감이든 뭐든 네 맘대로 넘겨줄 것 같아? 은정은 소리쳤다. 지긋지긋해.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되어야 해? 돈? 맞아. 너 같은 건 그냥 돈덩어리야. 그 이상도. 아니야. 현미가 재빠르게 진숙 앞을 막았다. 박은정 씨, 지금 이러면 큰일 나요. 이미 다 녹음 중이에요. 은정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현미가 당당히 스마트폰을 치켜들었다. 당신 혼자만 위험한 줄 알았죠? 여기 다 증거입니다. 경찰에 넘길 거예요. 그 순간 공기마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보안실장이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은정은 확 미쳐버릴 듯 소리를 질렀다. 꺼져! 당신들 아무런 증거도 없어! 모두 거짓말이라고! 진숙은 차분하게 그러나 강하게 말하였다. 지금 이 순간 네 진실이 이미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더 이상 날 함부로 못할 거다. 한참을 몰아붙이던 은정은 단숨에 짐을 싸들고 방을 나갔다. 방 안에 남은 진숙과 현미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절망과 희망, 분노와 안도의 감정이 뒤엉켜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진숙은 머리맡에 녹음기와 스마트폰을 두고 하늘을 바라봤다. 내 삶의 진실, 결국 스스로 지켜내야만 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그리고 진짜 내일이 드디어 찾아오고 있었다. 악의 족쇄 어둑한 이른 아침. 전날 밤의 소동과 갈등 탓에 김진숙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 동틀 무렵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봤다. 이 집, 이 리조트, 이 방, 모두 내 감옥이다. 침구와 벽, 창문까지도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조용히 밖을 내다보던 진숙의 문이 벌컥 열렸다. 은정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진숙을 내려다봤다. 아직도 버티세요, 어머님? 이제 정신 좀 차리셔야죠. 말끝엔 차가움과 견고한 의지가 섞여 있었다. 진숙은 가슴을 부여잡고 주눅들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다. 묶인 신세요? 이게 네가 그토록 찬란하게 꿈꾼 인생이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갇혀있게 만드는 게 너에겐 자랑이냐? 은정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님, 세상 참 순진하게 사시네요. 이 나이까지 남을 못 믿으니 어쩌다 결국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이제 핸드폰도 필요 없으시죠? 그녀는 진숙의 핸드폰을 아예 압수해버렸다. 일체 외부 연락 그만두세요. 쓸데없는 일 꿈꾸지 마세요. 여기선 제가 전부예요. 진숙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스치면서도 꿋꿋한 분노가 어렸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믿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주는구나, 은정아. 은정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전 누굴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내 인생을 뺏으려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난 내 몫 찾는 것뿐입니다. 진숙은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판단해. 네가 준호 곁에서 10년 산 걸 내가 모를 줄 아니? 그 고된 세월 서로 기대며 사는 게 가족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족쇄를 채우고 약을 먹이고 다 빼앗으며 네가 원하는 건 대체 뭐야? 은정도 더는 참지 않았다. 어머님, 아직도 모르세요? 그동안 어머님은 준호 인생에 내 인생의 커다란 짐이었다는 걸. 그렇게 고고하게 굴며 살아온 죗값이에요. 가족 재산 굳게 움켜쥐고 며느리를 밀어내고 결국 아들까지 멀어지게 만들고. 진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건 내 시각일 뿐이야. 남 탓만 하다가 결국 내 인생까지 망치려 드는 거. 그게 진짜 죄악이다. 내 남은 자식 하나 다 털어먹고 너만 편해지길 바라냐? 은정은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엄마, 오늘부터는 내가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외부인 접근도 막고 직원들도 내 허락 없인 아무것도 못해요. 리조트 관리인한테 이미 말해뒀어요. 어머님, 움직일 생각 마세요. 진숙은 절망감에 눌려 한참을 울었다. 은정은 태연히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진숙의 어깨를 다그치듯 쥐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알았겠어요? 앞으로 일주일, 아니 한 달, 내 마음대로 당신 인생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바보짓 그만하세요. 진숙은 벽을 짚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현미가 남긴 쪽지, 반짝이는 희망의 한 줄기까지도 악몽으로 휘말리는 듯했다. 얼마 후 은정은 리조트 관리인과 함께 방에 다시 나타났다. 여기 분실물 없으신지 확인해 주세요. 어머님 너무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혹시 약이나 돈, 귀중품은 다 제게 맡기세요. 관리인은 왕년의 경찰 출신답게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노인 사고 많아서요. 보호자 허락 없이 어르신 혼자 다니면 곤란해집니다. 진숙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몸이 떨렸다. 나 멀쩡하다고 아무 말도 못 믿는 거냐? 나는 여기 갇힌 거고 며느리는...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은정이 냉정하게 외쳤다. 이후 진숙은 완전한 감금 생활에 놓이게 되었다. 식사 때마다 은정이 직접 음식을 확인하며 혹시 모를 탈출 시도도 모두 차단됐다. 창밖 햇살조차 자유로이 만질 수 없었다. 진숙은 오랜 시간 폭풍 같은 분노와 서글픔 속을 헤맸다. 밤이 깊어올 무렵 진숙은 가쁜 숨을 내쉬며 극심한 절망감에 미끄러졌다. 방 구석 작은 테이블 칼을 집어들고 눈물을 머금고 손목에 들이댔다.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할머니, 안 돼요! 이현미가 다급히 달려와 칼을 낚아챘다.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할머니, 아직 멀었어요. 증거도 있고 남은 희망도 있으니까. 할머니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숙은 엉엉 소리 죽여 울다가 현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노인네뿐이야. 다 포기하고 싶었다. 현미가 단호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답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진숙은 한참을 울다가 끝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반드시 싸워 탈출하겠다고, 절대로 은정의 덫에 물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며칠, 은정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핸드폰은 물론 카드나 신분증, 심지어 연필 한 자루도 통제당했다. 이따금 화장실을 가거나 테라스에 나가야 할 땐 항상 은정이나 관리인이 따라붙었다. 진숙은 그럴수록 마음속 불씨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 싸움 절대 혼자가 아니야. 현미가 있고 나 스스로도 있다. 모두가 포기해도 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방역의 희미한 틈이 찾아오고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 끝, 희망은 지치지 않고 조금씩 틈을 벌렸다. 진숙은 이 악의 족쇄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되찾을 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다. 이젠 그 어떤 족쇄도 삶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진숙의 눈동자에는 절실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거친 바람 너머 그녀를 지키는 내일이 미미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공범의 실체 창밖으론 폭우가 지나간 뒤에 먹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김진숙은 견고하게 잠긴 작은 방에서 난간을 붙잡고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온통 첩첩이 쌓인 두려움, 분노, 그리고 흔들리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때였다. 문이 크게 열리며 박은정과 또 다른 남자가 함께 들어왔다. 낯선 남자, 리조트의 관리인 조성호였다. 구릿빛 피부, 검은 무표정. 은정이와는 다른 냉기와 위험이 느껴졌다. 어머님, 새로 인사드릴 분이에요. 은정은 자기적으로 목소리를 풀며 말했다. 여기 조성호 실장님, 리조트 전체 관리를 맡고 계셔.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여러모로 신경 써주실 거예요. 진숙은 조성호에게 낯선 경계의 눈길을 던졌다. 관리는 무슨... 그쪽 우리 가족 일도 상관 말고 그냥 일만 보세요. 그녀가 단호히 말했지만 조성호는 미소 한 번 없이 말했다. 제가 맡은 곳에서 사고 나면 제 책임이 큽니다, 어머니. 외부로부터 들쑥날쑥하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진숙은 이 두 명의 관계에서 묘한 기류를 느꼈다. 저 관리인,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다. 뭔가 더 알고 동조하고 있다. 은정은 조성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확실히 해주세요. 어머님 전화기 위치 추적도 방문 내 CCTV 관리도 전부요. 만약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조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모든 출입 기록, 통화 기록도 제가 통제합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위협이 배어 있었다. 진숙은 온몸이 서늘해졌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은정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무력감이 밀려왔다. 이현미가 방을 청소하며 몰래 다가온 건 그날 저녁 무렵이었다. 할머니, 오늘 이상한 낌새 좀 느끼셨어요? 현미는 불안한 듯 속삭였다. 관리인 조성호란 사람, 은정이와 한편이더라. 내 전화, CCTV 위치까지. 이제 완전히 포위되었어. 현미가 잠시 뜸들인 끝에 말했다. 저 실장, 이 리조트에서 진짜 무소불위예요. 저도 예전 한번 일자리 문제로 얽힌 적 있어서 잘 알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최근 한 노부인도 밖으로 못 나가게 붙잡아 놓고 은근슬쩍 강제 퇴소 처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진숙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그럼 더 위험해진 거겠지? 현미가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 어제 밤부터 리조트 무정이 몰래 빌려왔어요. 도움 청하거나 증거 남길 수 있거든요. 시간만 맞으면 프런트에 이상 신호 줄 수도 있어요. 신호 드릴게요. 진숙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현미야, 넌 왜 나 같은 노인네 위해 이러니? 현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묵묵히 참고만 있다가 다 망가지는 모습,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랑 똑같아요. 그때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이번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녁, 은정은 더욱 적대적이고 독해진 모습을 보였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진숙 옆에 와서 속삭였다. 어머님, 오늘부턴 어디도 못 가세요. 방에 얌전히 계시든 절 보시든 둘 중 하나예요. 관리인님께도 부탁드렸으니 괜한 기대는 접으시고. 진숙은 이성을 잃었다. 네가 끝까지 이럴래? 준호한테라도 연락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은정은 코웃음 쳤다. 잠깐 착각하신 듯한데 어머님 말씀을 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내 인생에 걸림돌 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지. 오늘 밤에 직접 보여드릴까요? 병원행 아니면 정신병원행. 둘 중 하나 고르세요. 내가 직접 서명하게 만들어줄 테니. 진숙은 한순간 몸이 덜덜 떨리며 절망에 잠식됐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정말 이렇게 무너질까? 바로 그때였다. 문틈에서 아주 조그맣게 빛이 새어나오고 누군가 슬쩍 쪽지를 건넸다. 오늘 밤 11시 세탁실 무정이 준비함. 움직일 기회 꼭 잡으세요. 현미 밤이 깊어지고 리조트 복도가 조용해지자 진숙은 침대에서 살금살금 일어나 문을 살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세탁실로 향했다. 세탁실 한 구석 현미가 무정이와 작은 녹음기 그리고 비상카드 키를 가져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이에요. 조 실장이 밤에 순찰 돌 때 CCTV 일시정지하는 시간 20분 정도 생겨요. 그때를 노려야 해요. 진숙은 현미에게 떨리는 손으로 손을 잡았다. 넌 정말 내 구세주야. 이 은혜 죽어서도 못 잊을 거야. 현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제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반드시 진실 밝힐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진숙과 현미는 은정과 공범 관리인의 촘촘한 감시망을 뚫기 위해 드디어 결의를 굳혔다. 그러나 곧 그들의 움직임이 누군가에 의해 들켜버리고 만다. 세탁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조성호가 무표정하게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재밌는 일 벌이시네요, 두 분. 어머니, 생각보다 끈질기시네요. 진숙의 눈빛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니? 이렇게까지 날 몰아세워야 네가 마음이 놓이겠어? 조성호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하였다. 어른답게 방에 가 계시죠. 더 이상 소란스럽게 구시면 명예고 뭐고 다 잃게 됩니다. 은정도 뒤이어 나타났다. 난 경고했어요, 어머님. 이제 진짜 끝이에요. 내일이면 어머님 진단서도 입원 동의서도 모두 처리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진숙은 현미의 손을 꼭 잡고 소리쳤다. 비겁하게 남 뒤에 숨지 마, 은정아. 그리고 조 실장. 나중에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줄 알아라. 은정은 냉정히 진숙을 밀쳐냈고 현미는 온몸으로 진숙을 지켰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강제로 방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방 안 두 여인은 서로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매달렸다. 침묵 속에서 반드시 이 지옥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만이 더 단단해졌다. 그날 밤 리조트의 불빛이 거세게 흔들린 건 희망의 불씨가 거센 폭풍에도 꺼지지 않으리란 절박하고도 강한 두 여인의 결심 때문이었다. 절망 속에 저항 깊은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유독 거칠게 몰아쳤다. 리조트 복대는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방 안, 김진숙은 오랜 시간 침묵만을 삼켰다. 이현미와의 마지막 눈빛, 그 속의 두려움과 결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문 밖은 적막한 암흑, 그 안을 지키는 건 오직 두 여자의 지칠 줄 모르는 생존의 의지뿐이었다. 진숙은 밤새 수없이 계획을 세웠다.
탈출 경로, 관리인 순찰 시간, 그리고 방 안에 숨어 있는 약간의 소지품. 머릿속엔 성공과 실패의 시나리오가 뒤엉켰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무너지는 순간 은정과 관리인 같은 악인만 남게 되겠지. 반드시 탈출해야 해. 새벽 1시 복도에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틈을 내다본 진숙의 눈에는 세탁실에서 만났던 이현미가 보였다.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흔들며 진숙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슬쩍 교차했다. 계획은 최대한 단순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했다. 먼저 현미가 복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겠다고 했다. 관리인 조성호가 야간 순찰을 나가는 20분간 감시가 약해지는 시간이 생긴다. 진숙은 현미가 미리 마련해둔 비상 카드키와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최대한 버텨볼 테니까. 진숙은 현미의 따뜻한 두 손을 꼭 잡았다. 내 덕에 난 아직 포기 못해. 우리 둘 중 하나라도 넘어지면 안 돼. 넌 어리고 강해. 난 늙고 약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할머니가 있으니까 끝까지 해볼 만해요. 이제 나가요. 문이 조용히 열렸다. 두 사람은 낮게 몸을 웅크린 채 복도 끝을 향했다. 잠시 불이 꺼진 구역에 숨어 복도에서는 교대 근무하는 관리인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방, 오늘도 방문한다고 하지 않았어? 박 실장 명령이니까 노인네 잘 감시해. 위험하다고. 진숙과 현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계단을 따라 한층 아래로 내려가자 비상구 출입문이 나왔다. 현미는 준비한 카드키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빙그레 문틈 사이로 새벽의 바다 내음이 들어왔다. 자, 이쪽이에요. 현미는 복도 끝 창고 문을 열었다. 여기는 창문이 열려 있어요. 이 두 번째 창문, 바로 주차장과 연결돼요. 아래엔 잡목이 있어서 부상은 크게 없을 거예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진숙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현미야, 넌 어떻게든 도와준 뒤에 바로 경찰에 증거 보내. 녹음기 꼭 전달해. 현미는 결연히 말했다. 할머니, 절대 꼭 살아남으세요. 끝까지 같이. 나가요. 그 순간 복도 반대쪽에서 쿵, 쾅 발소리와 고함이 들려왔다. 어디야? 어딜 나가려고 해? 조성호와 다른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현미, 네가 이 짓에 가담한 거 알았어. 너 하나 믿고 방심한 내가 바보였지. 은정도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지금이라도 방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진숙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번뜩였다. 이 지옥에서 더는 못 버텨. 네가 사람이라면 당장 멈춰. 은정아. 그러나 은정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 필요 없어. 오늘만 참으면 끝이야.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다 너 때문이야. 진숙과 현미는 필사적으로 열린 창문을 향해 몸을 내던졌다. 직원 한 명이 현미의 팔을 붙잡았지만 진숙이 결사적으로 손을 뻗어 둘을 이어줬다. 이럴 순 없어. 넌 끝까지 희망이 돼야 해. 난 내 덕에 여기까지 버텼어. 어서 뛰어! 현미가 먼저 작은 창을 통해 몸을 내밀었고 곧이어 진숙도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냈다. 날카로운 공기, 비상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해방의 희열이 동시에 몰려왔다. 하지만 탈출은 순탄치 않았다.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리며 관리인과 은정이 사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진숙과 현미는 주차장 뒤편 작은 조경수 밑에 몸을 숨겼다. 숨 쉬지 마요. 곧 프런트 쪽 순찰 도는 시간이에요. 현미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꼭 쥐었다. 어둠을 가르며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퍼졌다. 네가 아무리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나한테서 영원히 못 벗어나. 들리냐, 어머님? 진숙도 맞받아 소리쳤다. 너 같은 악을 더는 못 참는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너희는 벌받게 되어 있어. 관리인 조성호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다. 찾긴 다 찾았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쓸데없는 발악 말고 조용히 움직이세요. 안 그러면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현미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드디어 왔어요. 아까 프런트에 비상신호 보냈어요. 경찰차가 리조트 입구를 막고 대기하는 사이 진숙과 현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도로 쪽으로 기어갔다. 경찰이 달려와 두 사람을 부축했다. 여기 두 분이 피해자 맞습니까? 네, 맞아요. 모두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저 사람들이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는 순간까지 은정과 관리인은 광기 어린 분노로 고함쳤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늙은이 말고 다 사기예요. 은정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 쳤다. 진숙은 눈물을 쏟으며 경찰에게 말했다. 제발 이 녹음기 좀 확인해 주세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어요. 며느리와 관리인이 다 짜고 저를 그 목소리에는 오랜 분노와 해방의 환희가 함께 섞여 있었다. 결국 진숙과 현미는 순찰차에 실려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그 즉시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리조트 안은 소란스러운 아침을 맞았다. 밤이 끝나갈 무렵 두 여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현미야, 나 이 나이에 한 번 더 삶을 되찾는 날이 오다니. 네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현미도 울며 답했다.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우리가 이긴 거죠? 그렇게 두 여자는 함께 악과 절망을 뚫고 새로운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진실과 정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후의 고발 새벽이 지나고 리조트에는 긴장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김진숙과 이현미, 그리고 이제는 경찰의 경계 속에 놓인 박은정과 조성호 사이엔 폭풍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경찰서 임시 면담실에 앉은 진숙은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꼭 쥐었다. 현미가 조심스럽게 옆을 지킨다. 경찰관들이 정중한 태도로 질문을 시작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숙은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차츰 힘을 얻으며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고백했다. 은정의 갑작스러운 친절, 의심스러운 약과 음료, 말 못할 감금 생활, 핸드폰 몰수와 감시, 그리고 관리인과의 공모. 진숙은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진술했다. 참석한 형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녹음된 증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미가 준비해온 스마트폰과 녹음기를 경찰에게 내밀었다. 녹음기에서 은정과 조성호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다. 이제 어머니만 사인하면은 돈은 다 내 거야. 노인네 하나 처리하는 거 뭐 어려워? 입원 동의서, 정신병원 진단서도 준비해놨어. 그냥 곧 입원시키는 거지. 경찰관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다른 증거, 리조트 폐쇄회로 화면과 현미의 별도 기록까지 검토가 이어졌다. 이 정도면 살인미수, 감금, 재산상 범죄 다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속히 검찰에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진숙은 오랜 고통 끝에 드디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며칠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은정은 경찰 조사실에서 광분한 듯 소리쳤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 다 저 늙은이 사기야. 난 그냥 내 목 챙기려다 그런 것뿐이라고요. 내가 쓴 약도 다 건강식품이었어. 준호도 동서들도 아무도 나 안 믿을 거잖아. 조성우는 조용히 침묵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구속조사에 돌입했다. 며칠 뒤 서울에서 급히 달려온 진숙의 아들 준호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마주하고 갑작스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 죄송해. 내가 이렇게 병신인 줄 몰랐어. 엄마가 혼자 외로이 고통받을 땐 회사 일만 생각하고 은정이 성격 힘든 줄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 진숙은 침묵 끝에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아무 잘못 없어. 가족이 서로를 버리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이제 엄마 옆에만 있어줘. 그걸로 돼. 준호는 오열했다.
나 다시는 엄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 가족, 내 손으로 꼭 지킬 거야. 옆에서 현미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할머니 꼭 도울 거예요. 끝까지 지킬게요. 진숙은 말없이 두 사람을 안아주었다. 잠시 후 경찰은 은정과 조성호를 다시 취조실로 이송했다. 은정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진 채 소리쳤다. 김진숙! 너도 평생 죗값 받아. 내가 그냥 당할 줄 알았어? 넌 평생 외롭게 살 거다. 진숙은 그 말에 휘청했지만 곧 똑똑히 맞섰다. 네가 짓밟은 건 나의 노년만이 아니야. 스스로의 인생도 망가뜨렸다는 걸 언젠가 알게 될 거다. 부디 내 자식만은 너처럼 살진 않길 바랄 뿐이야. 조성호는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지만 험악하고 공허한 눈동자만이 남았다. 언론은 곧바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재산 노린 며느리와 공범, 리조트 감금 사건, 노인 학대, 사회적 경종, 리조트 측 공식 사과 등 헤드라인이 뉴스창을 뒤덮었다. 진숙은 사건을 바라보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옆에는 현미와 준호가 있었다. 무섭고 서러웠지. 하지만 나처럼 약한 사람도 누군가와 손잡으면 외로운 밤 끝에 햇살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지켜주고 싶었어. 현미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랑 함께라서 다행이었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한테 기대세요.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어둠도 결국 물러가니까. 진술이 끝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쯤이었다. 진숙은 경찰관에게 말했다. 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기록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강연이나 사회적 경고로 쓸 수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나 할 수 있는 만큼은 꼭 돕고 싶거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경찰서의 한켠에서 진숙은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긴 악몽이 끝나간다는 안도와 이제 남은 삶을 용기와 연대로 채워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동시에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그 어떤 절망과 위협도 그녀는 버틸 수 있다. 그녀의 마지막 고발, 그리고 그 용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줄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 그리고 차가운 결말, 차가운 가을 아침. 김진숙은 재판정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미약하게 창을 비추어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지난밤의 긴장과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현미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 멀리서 아들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에는 은정과 리조트 관리인 조성호,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취재진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이 법정 안에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내가 사인만 받으면 돈은 다 내 거야. 정신병원 진단서도 다 준비했지. 노인 하나 해결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은정은 피고인석에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진숙을 노려보았다. 조성호 역시 침묵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판사의 음성이 울렸다. 피고 박은정, 조성호에 대하여 살인미수, 감금, 강요, 재산범죄 모두가 해당됩니다. 범행의 계획성과 집요함, 피해자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닌데요.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 진숙가 다 꾸며낸 거라고요. 난 그저 가족이 잘 되길 바랐던 것뿐이에요. 세상은 왜 저 같은 사람만 미워하죠? 그러나 판사는 냉철하게 고개를 저었다. 본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 박은정 징역 10년, 피고 조성호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한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접근 금지,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 등의 추가 명령을 고지한다. 재판 종결을 선포한다. 순간
은정은 오열하며 진숙에게 악담을 쏟아냈다. 이렇게 만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넌 앞으로 평생 편하게 못 산다. 알았어? 네가 내 가족 망쳐놓은 거야. 진숙은 차갑게 시선을 내리깔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망친 건 가족이 아니라 네 삶이야.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는 자는 결국 외로움 속에 남는다는 걸 네가 깨닫길 바란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고 두 범인은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진숙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현미가 조용히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할머니 인생만 생각하세요. 진숙은 측은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로 현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야. 고마워, 고마워. 사람의 소중함을 네가 다시 가르쳐 줬구나. 준호도 어머니 곁으로 달려왔다. 엄마,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 가족 이제부터 진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진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할게. 난 더 이상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상처를 줬던 가족조차도 모두 용서해야 할 사람이니까. 며칠 뒤 진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따뜻한 차 향기가 번졌다. 현미는 종종 놀러와 할머니에게 반찬을 전해주었다. 할머니, 이제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엔 할머님 편도 많으니까요. 진숙은 작게 웃었다. 그 말 평생 기억할게. 나도 이제 더 이상 약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으니까. 준호는 엄마와 더욱 가까워졌다. 가족 모임 때마다 진숙을 챙겼고 이따금 은정의 빈자리가 씁쓸하긴 했지만 누구도 상처를 탓하지 않았다. 한편 은정과 조성호는 차가운 철창 속에서 각자의 죄와 마주해야 했다. 은정은 구치소 한쪽에서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힌 채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조성호도 처음엔 침묵했지만 서서히 눈물을 삼키며 늦은 후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진숙은 한밤중 잠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었다. 그러나 곧 현미의 따뜻한 목소리와 준호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녀를 현실로 이끌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삶이구나. 진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어둠에 작은 빛이 되어야겠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진숙의 마음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 숨은 희망의 온기가 있었다. 진숙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인생에 정의가 있다면 바로 나와 같은 약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이유는 충분해. 그리고 진숙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렸다. 그 차가운 끝에서 피어오르는 어렴풋한 따뜻함이 그녀의 내일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렇게 정의는 완전히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진숙의 인생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온기가 깃들었다. 냉혹했던 폭풍 그 후 그들이 맞이한 오늘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의 시작이었다.